안녕하세요. 촉촉하게 수익으로 젖어드는 남자 삼삼아 촉선생입니다. 대박. 북극의 눈물, 탄소가스, 온난화,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 지구를 살리는 탄소 종류,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신재생에너지가 주식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러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880년 이후 지구 연평균 온도가 1.2도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른쪽 끝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해 드렸죠. 지구 전체 연평균 온도가 1.2도 상승했다? 1.1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연평균 온도를 올린 주요 원인은 6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약 80%를 차지하는 것이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대기 중에 이산화농도가 1차 산업혁명 이후 1850년 280 ppm이었는데 쭉쭉 늘어서 2015년 400 ppm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1도 상승했다고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사람이 자기 편리를 위해, 문명적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너무나 많이 증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CO2 배출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죠. 공기 중에 CO2의 증가 속도가 과거처럼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80년 후네요. CO2 농도는 900 ppm으로 증가하고, 이러면 현재의 지금 지구 온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극 빙하가 녹는다고 하죠. 그게 몇백 년간에 걸쳐서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4m가 높아진대요. 이게 아니겠지. 제 키에 따따부리겠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달이나 화성으로 이사 가야지.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포함해서 20에서 50%가 멸종되고, 물 부족, 산소 부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말들 하죠.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일은 결국 우리가, 인류가 생존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재앙적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 지금 왜 할까요? 주식과 너무나 관련되어 있고 보석 같은 종목을 추천하려고 그래요. 이유를 좀 알고 투자해야 돼. 그래야 본인이 마음이 편하다고.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까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미 발생한 공기 중의 탄소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영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요. 어디에 터지지 않는 비누리 같은 데 포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땅속 또는 대륙분과 같이 깊은 바닷속에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안 쓸 수 있나요? 추워 죽겠는데 연탄 독거노인들 안 떼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같은, 석탄과 같은 탄소 발생형 에너지가 아니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쓰면 됩니다. 이것은 탄소 발생을 단 1도 하지 않으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신에너지는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를 말하고,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환경적인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풍력, 수력, 태양광. 그러면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지 살펴볼까요? 장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주가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작년에 올렸고 올해 많이 왕창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조정폭은 제가 보기에서는 확인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직 미미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015년도 파리에서 각국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씩 줄이겠다,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겁니다. 탄소 배출의 약 45%를 중국과 미국이 배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중 중국이 30%, 미국이 15%예요. 근데 미국은 이런
이게 파리 기구 협약인데 여기에 참여를 했다가 탈퇴를 했어요. 트럼프는 계속 탈퇴하겠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누가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 대통령. 중국, 미국 이유만 보면 2005년, 1990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 25년, 30년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0에서 40%, 20%대의 탄소 감축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어떤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P4G라는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미국이 참여했네요. 여기 또 어떤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지구온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탈석탄화하는 에너지를 가속화하자 이런 내용인데 미국, 중국 모두 참여 동의 선언문에 사인했죠. 그렇구나. 바이든 대통령 됐습니다. 파리 기구역 재가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탄소를 줄이는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글로벌 공조로 추진이 되겠군요. 이거는 1, 2년 내, 3, 4년 내로 어떤 이슈가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인류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구나. 계속 울고 먹어도 되겠군요.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나 오늘 추천 종목은 보석 같은 자리에 있는 놈을 추천합니다. 진짜 좀 신중해. 자, 전 세계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 전망과 우리나라 신재생 비중 목표를 볼까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2040년까지 거의 50%를 사용하겠다. 우리나라는 2034년까지 25% 수준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입니다.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죠.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예요. 그 기준을 강화했어. 500메가와트급에서 300메가와트. 이게 뭐냐면은 500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만 그 이상만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더 적게 발전하는 애들도 관리하겠다. 강화시킨 거죠. 폭을 넓힌 거예요. 그리고 비율 상한도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 비율도 10%에서 2034년까지 38%까지 늘려서 신재생 에너지로만 38%를 사용해서 뭐를 내라? 전력을 생산해라! 라는 거죠.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 부과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 좌측. 탄소 배출권, 굉장히 넓고 탄소 배출권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 1톤당 가격 3만 원 수준, 유럽, 연합, EU 6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구만. 그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탄소 배출을 적게 해서 팔 수 있는 기업은 뭐예요? ESG, 인바이러먼탈 기업은 과거에 없던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겠군요. 자,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자, 생산 탄소세 부과입니다. 지금 현재 부과하는 나라 스웨덴이 있는데 톤당 무려 120달러를 US 달러를 부과하고 있어요. 녹색선을 보세요. 부과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91년도부터 급격히 스웨덴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 줄죠. 실패 사례가 있어요. 자, 오른쪽이 호주인데 탄소세를 부과하다 그것을 철폐합니다. 철폐를 하니까 부과할 때는 온실가스, 호주 내 온실가스 발생 비율이 왕창 줄다가 철폐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늘어나요. 부과할 바에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톤당 120달러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은 기업의 어떤 능력, 전체 능력을 보고 정부가 판단할 기업과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두 개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CS 윈드라는 기업의 차트가 되겠고, 이 CS 윈드는 윈드 바람. 여러분들이 제주도나 대관령 같은 데 보면 바람이 큰 타워가 하얀 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풍력 발전기인데 그거의 그 타워와 타워형 알루미늄 플랫폼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 되겠어요. 주가 보세요. 작년 저 7,710원 했는데 작년 말 108,000원.
촉 선생 이런 거는 곤란할 수 없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무려 15배 정도 올랐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0만 8천, 20%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기업, 실체가 있는 기업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아직 의심스럽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글로벌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체가 있고, 즉 실적이 뒤따라주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기업은 제가 그때가 되면 그런 종목이 나타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성ENG. 신성ENG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얘도 2000년 초반 553원에서 와 4,400억 원까지 거의 10배 수준 상승을 했군요. 그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CS 윈드 같은 거, 동국 SNC 같은 거 제가 전부 분석을 해서 때가 되고 그런 종목이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알려줄게. 오늘의 추천 종목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현대 일렉트릭. 좀 생소하죠? 현대중공업의 계열 회사입니다. 얘는 뭐 하는 회사냐?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배전방, 고압 전동기,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전기 발전에서부터 송전, 배전, 소비까지 전체의 과정에 필요한 전자, 기기,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하고 무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국내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이에요. 뭐라고요? 국내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 자,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벌 것 같은가요? 일단 올 2분기 완전한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낌새를 보입니다. 영업이익 무려 전년 동기비 플러스 307%, 당기순이익 플러스 47%의 증가를 가져오죠. 작년까지 왜 적자가 났느냐?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했는데 2016년에 17년간 수출했던 거에 대해서 무려 무역보호 61% 관세를 부과해버려요. 그래서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451억의 충당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을 했는데 충당금 적립 작년 이 프라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년에 완료를 했고 알라바마주에 변압기 공장을 완공을 했고 이것을 증설합니다. 생산 능력 50% 업. 바이든에 주목하라 할 때 바이든의 무엇을 제가 강조했죠?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알겠죠? 굳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거 수출할 필요 없죠? 어디서 생산하는 거? 미국 알라바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헝가리 등 11개국에 이미 생산 판매 조직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나라들의 무역보호의 대처를 이미 완성을 했고 이걸로 인하여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발전소 뭐 이런 거에서 다 전자기기 들어가니까 이익 개선이 본격화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촉선생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확실한 미래 성장성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ESG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제품, 특히 환경과 관련된 거, 탄소 저배출 제품의 개발과 경영을 강화시켰는데 순수 현대 일렉트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대표 상품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친환경 고압 차단기 가스 전원 개폐 장치 GIS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것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98%를 저감하는 혁신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2천억 규모인데 글로벌하게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북미나 유럽 뭐 이런 곳에 수출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큽니다. 현재 이미 공장 및 판매 법인을 갖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특히 재생에너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특히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존의 자연환경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태양광, 수력,
풍력 이런 것들로 전기를 발전시키면 내가 쓰는 시간대와 틀리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런 저장 장치가 뭐다? ESS인데 2차 전지예요. ESS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전반 설계, 시공, 배터리 제작 등이 필요한데 전체 공정 중 현대 일렉트릭만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려 18% 부분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 무슨 회사의 계열사라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요새 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죠? 선박수주를 컨테이너든 벌크선이든 오일 탱커든 케미컬 탱커든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받고 있죠. 그 선박 ESS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배에 떠서 가려면 전등도 켜고 몇 발전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박용 ESS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전국 우리나라 180개 현장에 ESS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최근까지 2017년도부터 무려 21%를 누가 다 설치해줬다? 전동지게차, 전기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박용 ESS, 통신탑 ESS, CO2는 물론에 연료까지 점검으로 축발전기 이미 개발 완료를 했다라는 사실, 전 세계 11개국의 생산 판매 조직 갖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친환경 전력 중개 사업을 시작했죠. 교체용 배터리 충전 무빙, 전기버스 충전사 강적인 펌프킨, 전기차 충전 플랫폼 강적인 차지인과 각각 업무 협약 체결해버립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사업자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2034년까지 발전 사업자들 얼마까지 38%까지 늘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자부터 전기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이륜차,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 이런 곳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중개사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건 중개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까 강소기업 있죠? 그런 무빙, 교체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기차, 버스 등, 이륜차 등, 승용차 등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어떤 규격화가 돼야 돼요. 배터리 종류가 틀리면 돼야 하는데, 아직은 하나로 규격화가 안 돼 있죠. 먼저 힘을 쓰는 거죠. 어떤 회사의 걸로 규격화 시키려고? 현대 일렉트릭, 영국과 두바이 수력청이 인정해줬죠. 올 5월에 영국이 원자력 발전 다시 하죠.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해서 저탄소, 얘는 포집장치 이런 거에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용량 변압기를 올 5월에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전력청장 관계자가 너무 고맙대요. 2050년까지 우리 영국은 탄소 프리로 갈 건데 이 탄소 저감할 때 너무 기여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현대 일렉트릭에게. 두바이 수력청도 태양광 발전소의 초고용량 변압기 누가 현대 일렉트릭이 납품을 했는데 고맙대요. 두바이 클린 에너지 스트래티지 205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기기인 초고양 변압기가 너무 적합하다고 해서 고맙대요. 자, 앞으로 영국 두바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수출할까요? 돈 벌고 싶지? PER, PBR 차트를 봅시다. 얘가 보면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올랐다라는 거. 신성 ENG 또 뭡니까? CS 윈드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가격 2만 원 정도 하는데 유지가 된다면 내년 말 PER 11배까지 떨어져요. CS 윈드 이런 거 PBR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PBR은 1배까지 떨어져요. 지금 벌어들일 예상 1년치밖에 안 되는데 1, 2년치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수익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런 보석 같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3, 4만 수익으로 젖어드는 촉선생입니다. 수익 실적 컨센서스 괜찮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022년도 갈수록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가 엄청 늘어나요. PER, PBR 낮아지죠. 순부채비율 26%대로 떨어지고. 이런 기업 어디 있습니까? 2,500개 종목 중 시의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시류에 맞게 저평가된 경우를 딱딱 찍어주죠. 수익률이 왜 100%인지 아시겠죠? 그런 능력 우리나라 최고봉입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볼까요? 근데 이것은 제가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작년 말서부터 모듈에 일봉 차트이고 동그라미 3개를 쳐놨고 밑에 기관 보기소랑 외국인 보기소에서 화살표를 쳐놨어요. 얘네들은 기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그란 거는 주가가 상승한 건데 첫 번째 상승 부분을 보니까 기관 팔지만 외국인이 보유량을 늘리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기관이 보유수량을 늘리면서 올렸고 최근 들어서는 뭐예요? 최근 상승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면서 올렸죠. 얘네들이 주고받으면서 올린다라는 뜻이죠. 둘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 보면서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일봉상 좀 돌아서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사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보면 월봉상으로 보이죠. 월봉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야, 이거는 보니까, 얘 뭐 7만원대 갈 때도 있고, 2017년도 상장돼가지고, 계열분리 상장을 시킨 건데, 7만원대에서 쭉 떨어지다가 아주 그냥 잔인하게 떨어졌구만. 유중무중해 가면서. 자, 그런데 과거는 과거 지금 봅시다. 차트가 5개월 이평선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죠. 굉장히 늘고 있죠. 이거는 관심을 받는다는 거고 차트를 굉장히 크게 안 오르고 아주 예쁘게 얌전하게 올리고 있어요. 5개월 이평선 부근에서만 사서 보유하면 되겠구만. 제가 얘의 성장성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 추천 가격,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21평 이평선 가격대는 22,000원대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냥 사세요. 그 다음에 중단기 목표가 이게 좀 이따 방송되는데 또 왕창 오르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증권사 요새 목표 가격 27,000원 3만원대인데 27,000원 보겠고 장기 목표가는 과거 무상증자를 하는 가격대가 있어서 3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이 흥겹게 춤추는 그날까지 이 촉선생과 함께 쭉쭉쭉쭉 이상 3,4원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